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자. 이게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그것도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온다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직업이 첫 초창기에 없어지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근데 마지막에 없어지는 사람은 그때는 이제 세상이 황폐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생기겠지. 그러면 그 안전장치 위로 탁 떨어지면 되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의 영착륙을 위하여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다. 네, 너희들의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형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면서 나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음한 지 이틀 만에 3일 만에 또다시 녹음실에 왔네. 영화 오독 제 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범입니다. 감기 걸려서 죄송한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감기 걸린 목소리인 약쟁이입니다. 얘네들이 패러디에 그런 걸 잘하네. 민망함에 대한 임계점이 되게 높은 데 있어. 난 조금만 민망해도 막 못 견디는데. 계속 패러디 컨셉 갈 거예요? 이번에는 희망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영화 선정을 할 얘기가 없는 걸 하는 바람에 선정한 놈이라도 할 얘기가 많겠지. 너무 갑작스럽게 정해져가지고. 오자마자. 자, 오늘의 영화. 아니, 그 주말에 일 없었어요? 주말에? 맨드레이크? 주말이 없었지. 그 마지막 녹음하고 이틀 됐으니까. 네, 그 영화를 급히 봐서 주말은 없었는데 다만 조금 해명 방송. 해명 겸 해명할 게 있어? 제가 두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해명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자기 성찰도 하는구나, 이 방송. 성찰의 시간. 처음부터요? 네. 이번 주말간 있었던 그 전에 어떤 미팅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2주 전에? 3회 때. 미팅 얘기 했었는데 제가 그때 거를 다시 들어보니까 우리 쪽 남자가 또라이는 여전히 맞는데 그때 그 주선자 분이 돈 내기 싫어하는 여자로 비춰진 듯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그 주선자가 처음에 저한테 소개팅 시켜주려고 하다가 미팅까지 발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좋게 봐서 시켜주려던 그 선의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비춰진 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팅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적은 내부에 있다. 난 상대 쪽에 이상한 사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쪽이 이상했으니 적은 내부에 있다. 두 번째는 뭐 남자분들 아마 청취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주선자는 절대 자기보다 이쁜 사람을 소개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다음 주에 네, 무슨 말이냐면 난 주선자가 제일 예뻤어요. 그러니까 주선자가 화를 내면서 내 친구들이 어떠냐 하면서. 근데 주선자가 제일 예뻤어. 그럼 지금 주선자에 대한 그럼 다음 주에 그거 한 주간 주선자한테 차였다고 또 얘기하겠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MD님? 이 정도면 우리 올려주실 건가요? 좀 올려주세요. 주선자한테 공개 고백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는데? 자, 그럼 오늘의 영화. Would you mind if I join you? You're the world-famous detective, Hercule Poirot. 유럽 최고의 명탐정 포아로는 사건 의뢰를 받고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오리엔트 특공 열차에 임무를 했습니다. 한밤중 눈사태를 만난 열차는 잠시 멈추게 되고 이때 열차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열차의 책임자는 포아로에게 사건 해결을 의뢰합니다.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은 없고 객차 안에 승객 14명에겐 모두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밀폐된 낯선 공간, 서로를 경계하는 낯선 사람들, 완벽한 알리바이. 셜록 홈즈가 지지치고 김정일은 관건당한 완전 범죄. 포아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극작을 영화한 오리엔트 특급 살인입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입니다. 아주 기대하는 영화인데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인가 TV 시리즈물로 하던 제시카의 추리극장이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밤에 토요일 밤 10시쯤에 TV에서 하던 건데 금요일 밤 10시 그때부터 이제 추리물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게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기대 반 또 기대 반? 뭐 반? 걱정 반? 걱정 반이 들었던 건 또 출연진을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멤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나오는 영화치고 제대로 된 영화가 거의 없는데 요즘은 하도 어벤져스 시리즈가 성공을 해서 그렇지 않지만 당장 DC만 봐도 엄청 나가잖아요. 이런 화려한 멤버가 나오는 영화치고 성공한 게 뭐 오션스 11 정도 재밌었던 게 그렇게 없었는데 그래서 좀 불안하다. 거기다 조니뎁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더 불안하다. 조니뎁 나온 영화치고 또 재밌는 게 별로 없어. 했는데 걱정했던 대로 영화가 흘러가 버려서 그냥 그랬습니다. 맨드레이크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작 부분 이스라엘 신인가? 그거 보고 주인공이 셜록 캐릭터인가 했는데 역시나 셜록 캐릭터로 이제 초실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가 이런 스타일인가라는 생각을 처음 했고 중간에 약간 늘어지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의외로 조금 뭉클하게 끝나서 아가사 크리스티 스타일이 이런가 하고 뭐 그냥 평이하게 봤습니다. 평이하게. 푸아로라는 캐릭터는 아가사 크리스티 시리즈에 시리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그래요? 원래 디자인 자체를 셜록 홈즈를 바탕으로 디자인했어요. 그렇게 아가사 크리스티가 밝혔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 의사 한 명 꼬붕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완전 그냥 따왔다고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좀 이상했던 게 막판에 보면 푸아로가 엄청 진실에 대한 결벽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자기는 거짓말 못한다고. 근데 푸아로라는 캐릭터는 원래는 수사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꺼리낌 없이 자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원작에서는. 그런데 그 좀 이상하죠. 그렇게 보셨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회 녹음할 때 이게 재미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놓고는 이걸 보고 오라고 갑작스럽게 한다는 그것도 그것도 급하게. 갑자기 이걸 보고 오라고 해서 원래 정말 딴 걸로 선정했다가 방송에 그 녹음까지 했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만드레이크. 이미 재미없다는 거를 알고 보러 가는 심정은 이 추운 날 약간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즐겁게 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과제를 가지고 간 거라서 열심히 볼 준비로 갔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노곤노곤하니. 그래서 너무 졸렸는데 뭐 그래도 잘 봤어요. 되게 구경하는 재미는 있었어요. 그 경치도 너무 이쁘고, 시각적으로 너무 좋았지. 눈도 너무 이쁘고 예루살렘 쪽 간 것도 이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림이 너무 이뻐서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바? 저도 비슷하게 너무 졸렸어요. 그 점심을 먹고 2시 40분 영화였는데 저는 3시. 진짜 너무 졸리더라고. 가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졸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잤어요. 진짜 난 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존댓하고 다 깼는데 이 부분이 어디지? 그 늙은 여자가 관객이 미국에 빠져버렸어. 치조받는 부분이었어. 늙은 여자가 취조받는 부분이었다고요? 신문 받고 있었던. 동작 부인. 어디예요? 후반이에요? 큰일 났다. 와, 이거 하나도 못 봤다. 어떡하냐. 정말 닉네임 잘 정하셨어요. 마지막은 좀 약간 억지 감동 좀 먹었어요. 이 정도면 좀 억지 아닌가? 이게 이자카야님이 원작 소설을 봤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기 때 봤죠, 아기 때. 그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소설도 그 아기 때는 재밌게 봤는데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영화가 재미없는데 이거를 민드레이크가 선정을 해서 책이라도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해서 어제 저녁 때 책 사서 또 봤어요. 다시. 산 거예요? 어제 밤에 샀어. 그래서 봤는데 여전히 어릴 때는 재밌게 봤는데 재미없더라고. 커서 보니까 뭐 내용도 책도 내용도 다 알고 해서 그렇겠지만 별로 재미없고 책하고 좀 다른 점은 마지막에 영화에선 포아로가 칼자루를 범인들에게 넘기는데 너희들이 무죄로 해서 나가려면은 굉장한 대가를 치르는 선택을 하게 해요.
영화에서는 미셸 파이퍼가 내가 주동자니까 내가 없어지고 말겠다고 자살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포아로가 그 정도의 사고면 죗값을 스스로 뭐 치렀다고 본다고 이 사람들이 무죄인 걸로 그냥 진술을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그렇게 안 끝나요. 그냥 처음부터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떡할래? 했더니 1번 시나리오로 하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는 정의랑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감동 준 거구나 영화에. 소설에서는. 1번 시나리오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 암살자가 있어서 죽이고 달아났다. 아 그렇게 서로 합의 보는 거예요? 네. 영화가 좀 더 극화시켰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삽입한 거죠. 갈등 일어나는 그 마지막 엔딩을 삽입시킨 건데 소설에서는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쭉 이 추리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만 집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저렇고 이놈은 이렇게 해서 알리바이가 있고 이런 거다. 그럼 실제로 푸아로가 그 책에서도 이렇게 질서나 규칙에 좀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나요? 그거는 책에는 없는 장면인데 그 예를 들어서 달걀 뭐 이렇게 크기를 잰다거나 이스라엘 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아예 그 장면은 없고 배에서 흑인 의사와 백인 가정교사가 둘이 밀담을 나누는 그 정도 씬에부터 시작을 하고 아마 이스라엘 그 장면은 포아로의 그 캐릭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다른 소설에 있는 걸 차용해 왔던지 아니면 감독이 따로 만들어놓은 내용이든지 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출연자들도 여기는 흑인 의사 같은 경우는 아예 원작에는 흑인이 존재하지 않고 근데 영화로 만들 데 있어서 다 백인들만 나오면 요즘 같은 시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흑인 캐릭터를 바꿔서 넣은 것 같고 이 흑인 캐릭터는 원작 두 캐릭터를 합친 거예요. 원작에는 의사 따로 있고 이 명사수 대령 따로 있어요. 뭐 그 정도고 나머지 뭐 별다르게 다를 건 없습니다. 명사수 대령? 여기서 흑인은 자기가 스스로가 명사수이자 의사야 또. 그래요? 잤으니까 모르겠지만. 명사수 출신 의사. 아 그래? 마지막에 명사수였는데 못 맞춰서 그런 대사가 나온 거였나? 총알을 이렇게 비껴 맞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나온 거였어. 아 그런 거였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그 마지막에 그 씬 정의란 무엇인가? 네, 총차로를 주는 씬 그게 빈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포아로를 만약에 포아로를 썼다면 쏘느냐 자기를 쏘느냐 하잖아요. 아니요 처음에 이렇게 쏘지 않았나? 그 쐈나? 겨누기만.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제가 그때 빈총인 그가 딸깍 소리 날 때 약간 가오 떨어진다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쐈어도 안전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좀 가오 떨어지는데 생각이 잠깐 스쳤고 차라리 러시안 룰렛으로 이렇게 그 일당들을 시험한 거지. 그런 거니까요. 일당들을 그래 시험한 자기 건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진 않았구나. 당연히 그 사람들을 나쁜 놈들은 그 놈들이고 그 놈들을 처벌할 건지 말 건지인데 거기다 내 목숨을 왜 걸어? 안 걸지. 근데 그 말투 총자를 줄 때 말투는 진정성. 이장미가 막 장난 멈췄는데 아니었어요. 비분 관계에서 눈이 빨개져서 막 눈물이 막 그런 거랑 하면서 했는데 약간 가오 떨어지는 생각이 스쳤고 그리고 만약에 그 포아로를 향해서 쐈으면 그 빈총을 그럼 결론이 어땠을까? 그러면 포아로가 신고했겠지. 얘네들이 범인이다. 라고 신고했겠죠. 시작 10분 만에 후반부 얘기를 하고 있군요 우리가. 이게 그 추리를 해가는 과정이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외국 영화, 서양 영화를 볼 때 헷갈리는 게 특히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이 어려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맞아요. 이 주요 등장인물이 되게 많아지고 막 서로 알리바이가 막 엉키고 덮이고 이런 영화에서는 좀 헷갈리죠. 헷갈려요.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막 그쵸, 헷갈려. 포스염이 붙어 있으니까 또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런 게 헷갈리고 그리고 등장인물 A, B가 한 장소에 있지 않는 C나 D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 코털 얘기하는 거야, 노인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가 그런 게 헷갈려서 그죠. 추리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아주 집중력 있게 빠져들어서 보기는 힘든 영화예요, 이게. 네,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개봉한 그 인비저블 게스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등장인물이 별로 없어서 그 추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걸까 저렇게 이렇게 되는 또 걸까 아말감을 홍보하시는구만. 라고 이렇게 좀 빠져서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추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긴장감 이런 게 거의 없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에 그런 좀 뭔가 좀 감동 스토리를 그러니까. 좀 넣어서 명작의 반열에 올려볼까 하는 좀 억지였어. 감독의 그 얄팍한 수가 아니었나. 추리물을 보면 누구나 범인이 누굴까 생각하잖아요. 이 작가님은 책 볼 때
누구를 추리했어요? 그때 하도 어릴 때라 뭐 누가 범인 그때 놀랬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다 범인이야? 근데 지금에서부터니까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그래? 누가 하나가 딱 범인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한 거야? 아유 너무 쉽다 싶었어요. 약쟁이님은 누가 범인 같았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런 추리극에서는 관객이 재밌게 느끼려면 그 추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책이라면은 책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다시 볼 수도 있고 한데요. 지금은 한 명 한 명한테 다 이제 취조처럼 할 때 전혀 그걸 따라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 뭐 저 사람 저랬구나. 이 사람은 이랬구나 하면서 이 모든 정보가 취합이 되지 않고 그냥 각자 그 나름대로 그냥 사연을 좀 읊어주는 정도여서 제가 이 추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 원래 좀 추리하고 미스테리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보고 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옛날 영화 같은 걸 본 느낌? 예, 추리극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전부 다 뭐 범인이었다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딱히 찝히는 사람도 없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냥 쭉 열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나열해 놓은 거지. 네. 그 추리를 쭉 나열해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추리를 따라가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네.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쭉 나열시켰다. 네. 그래서 기차인가 봐. 그냥 나열해 간식. 놓은 칸칸으로 나열만 해놨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점점 막 누구 같은데 뭐 좁혀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긴장감 있게 누가 범인일까를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아 잤는데. 그러니까 찾는 게 너더 몰라.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그래서 아예 없어. 나는 이유가에 대해서 누가 범인일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이제 중반까지 추리하다가 한 명씩 다 강력한 의심을 사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영화 한 70% 정도 진행될 때 생각한 게 다 범인인데 근데 이 다가 공조했다는 생각 못 했고 뒤에 설계자가 하나 있구나. 그리고 그 설계자 빠지고 전부 다 범행에 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의 맞췄네. 저는 이제 설계자랑 나머지랑 분류했는데 끝에 보니까 전부 다 공모자였다라. 그걸 보고 뭐 다들 떠올리셨겠지만 친절한 금자 씨가 오버랩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배를 처단하는 장면이. 네, 그래서 박찬욱이 이 소설을 참고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 훨씬 먼저니까. 그러니까. 박찬욱 씨가 아니라면 나와서 해명을 하시면 되지 여기다. 좀 박찬욱 씨 해명 방송 기회 드릴게요. 베낀 거야. 우라카이 했네 박찬욱이. 오마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이 우라카이 이 정도면 우라카이야. 박찬욱 씨가 아가사 크리스티를 그렇게 안 봤는데요. 우리 같은 정당이라 좋아했었는데 찾아보면 왠지 오마주라는 거 나왔을 것 같아. 원작에다가 이제 원래 원작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다면 원작에다가 그런 옳고 그름의 중간에 있는 그거를 주제의식으로 삼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대사에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뭐 질서랑 규칙에 굉장히 강박적인 모습을 일부러 그런 에피소드를 보여주잖아요. 계란도 재고 수염도 똑발라야 되고 넥타이도 바로 매라고 하고 일부러 이런 캐릭터로 설정을 해서 대화 내용에서 옳고 그름 중간은 없다. 이제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푸아로가 자기 그 가치관을 혼란을 겪은 사건이 된 거죠. 성장물이야. 포화로 성장물. 네, 한 단계 성장했어요. 이거 추리물이 아니고 로드무비이자 성장물. 성장물.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옳고 그름 사이에 너희가 있었구나 막 이런 대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엔딩이 너무 촌스럽고 그쵸. 너무 별로였어. 저도요. 그래서 진짜 창피해. 이미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옳고 그름 사이에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왔는데 고전을 리메이크하면서 그냥 새로 잡은 컨셉이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좀 세련되고 멋있게나 하든가. 그렇죠. 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가르쳐줘. 이번 주제는 이거다. 이번 교훈은 이거야. 막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맞습니다. 참 이거 10분 얘기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난주에도 이거 듣지 마세요. 이걸 듣고 영화는 보지 마세요. 말실수하셨네. 소송 당하면 어떡하죠? 어? 박찬욱한테? 되게 그러면 우리 뜨는 거야. 그러면 뜨는 거야. 원어야 어디야? 우리 여기로부터 소송당했다고.
전 너무 보고 나서 뭐 필기 할 많이 게 하셨네. 없어가지고 막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고디바는 PPL로 선정됐나 막 거기 고디바 나와요? 아니, 그 기차에 이렇게 초반에요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갔을 때 고디바 초콜릿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고디바가 실제로 1930년대 있었나 또 알아봤어요. 네, 아니야? 있었더라고요. 아. 1920년대 나는 당연히 페레레 로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디바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PPL 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고디바 얘기 좀 해도 돼요? 해. 나왔으니까. 고디바 사줬는데 채였지 누구한테. 그런 얘기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건 고디바에 대한 얄팍한 상식인데 고디바라는 그림이 있어요. 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예쁜 그림인데 여성이 말을 타고 가는 나체의 모습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고디바의 전설이 뭐냐면 영국의 한 귀족이 그 성주가 정치를 너무 포악하게 해서 백성들이 늘 불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주의 부인 이름이 고디바인데 이 고디바 부인은 그게 이제 좀 착해가지고 뭔지 알겠다. 예, 백성들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죠.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정치 좀 그러지 마라. 세금을 좀 낮추고 그 구휼미를 좀 풀어라. 그랬더니 남편이 열받아서 네가 나체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은 내가 그래주마 했더니 고디바가 그러기로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나서 백성들이 이제 너무 부인이 고마우니까 문을 전부 닫기로 해요. 우리 보지 말자고. 그 고디바가 나체로 동네 한 바퀴 돌 동안 전부 다 문을 닫고 밖에 나오지 말자 해서 고디바가 한 바퀴를 돌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정치를 잘 했다더라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때의 창문에서 몰래 살짝 열고 훔쳐본 애가 있어요. 톰이라는 청년인데 톰이라는 청년이 훔쳐봤다가 벌받아서 뭐 눈이 실명됐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 톰이 훔쳐봤다를 영어로 하면 피핑 톰이잖아요. 그 훔쳐보다 피핑 톰? 피핑 톰을 번역하면 그게 관음증이에요. 톰이 훔쳐보면 톰이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관음증을 직역한 아니 좀 맥락을 좀 핵심을 어쨌든 관음증을 영어로 하면 보유리즘인데 근데 보유리즘도 맞는데 이제 관형적인 의미로 피핑톰이라고 해도 관음증으로 해석이 돼요. 엄청 그러니까 통찰이네요. 그러한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그 고디바의 전설에서 고디바를 훔쳐본 톰. 이거예요, 고디바가? 되게 예쁜 영화를 봤는데 그림. 뭔지 몰라갖고. 근데 이제 이 초콜릿이 고디바인 이유는 그 회장이 이 전설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 초콜릿에 넣었대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은 영국 요 지역은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고디바 축제를 한대요. 그러면 여자가 뻘거벗고 말을 한번 타나? 그러면 이제 이 작가님이 당장 가겠지만 거기는 이제 그러진 않고 그냥 그 모형만 이렇게 그런 행사가 있고 초콜릿 뭐 이런 행사가 있대요. 근데 남자분들 혹시 이제 어쩌다가 데이트할 때 고디바 같은데 이제 여자친구랑 가면 여자친구가 물을 거예요. 오빠 고디바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아이 누가 그렇게 물어봐. 묻진 않지. 아이, 물어보면 그냥 모르명사를 알지. 이걸 누가 물어보면 그때 이제 살짝 얘기해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고디바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를 그냥 각자 연구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다.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러지 말고 그냥 이거 어디서 나도 주워 들은 건데 하면서 살짝 얘기하면 돼요. 그 긴 이야기를 하라고요. 초콜릿을 사가면서 이렇게 지식 자랑하시면 되겠네요. 저 오리엔트 특급 얘기하고 소개하고 아니요. 싶어요? 아니요. 근데 필기를 되게 많이 아니요, 하셨는데. 아니요. 그냥 적어놨어요. 얘도 보면서.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지. 영화를 보면서. 아니, 할 얘기가 너무 없는데 그러면서 저번에 내가 느낀 그 위기감. 그런 식으로 진짜 마지막에 저는 페넬로페 크루즈가 너무 비중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는데 그 매력도 굉장히 감추고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나중에 나올라나 하는 그러니까 정말 맥락과 상관없이 저 사람의 비중으로 저 사람의 그 혹시 범인이려나 하는 기대로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걔 누구지? 걔 조니 뎁. 나 조니 뎁이 죽었잖아요. 너무 비중이 없는 거야. 나중에 막 짠하고 나타나나 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감동은 그러면 사실 비중 있는 배우들을 섭외함으로써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걸까요? 각자 저기를 보면 그 탐정 빼놓고는 대부분 분량이 비슷비슷해요. 그런가? 네. 하긴 다 조금씩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그래도 미셸 파이퍼는 중간중간에 되게 존재감이 있어서 그런지 분량이 좀 많아 보였는데. 주인공이 감독이 돼요? 네. 몰랐어. 영화 보고 나서 똥케르크에 나오잖아요. 똥케르크. 네.
덩케르크의 그 사람 맞나요? 조국 이거 맞나요? 맞아요. 홈. 어. 그분 맞죠. 야, 이분이 감독으로 그 영향 있네 나름. 감독 역량이 있다고요? 감독 겸 배우를 배우로서? 했다는 것에 대해. 토르 이 사람이 연출했어. 토르. 천둥의 신. 그렇구나. 3를? 천둥의 신. 아, 그 1편인가요? 딱 그 주제 얘기를 이어서 해보죠. 정의는 어떻게? 이거 아까 우리가 안 얘기한 너무 예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아. 아니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저는 얼마나 찾아볼 게 없었으면 뭐 찾아본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푸아로가 내렸던 역 이름에 BROD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브로드. 그래서 실제 있는 동네인가 이런 거 찾아보고 있었어요. 실제 있대요? 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에 있는 동네. 이쁘죠 너무. 그런 데로 신혼여행이나 한 번씩 가면 좋을 텐데. 네. 가서 싸우고 이혼할 텐데. 본인들이 포아로가 됐어. 그러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고합니까? 아니면 사정 얘기 듣고 아우 안 됐다 봐줍니까? 동마우님 어떻게 하실까요? 전 신고 못 할 것 같아요. 왜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왜인지를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한. 왜냐하면 모든 폭력은 뭐 살인도 그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의 저 정리하고 나중에 그래. 믿을래? 나 이거 처음. 저는 탐정과 경찰의 큰 차이는 의무냐 아니잖아요. 내가 탐정이라면 신고하는 게 당장 의무는 아니니까 감정에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 척. 그렇죠. 응. 인지상정으로. 이 주인공은 영화에서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가잖아요. 아예 그 경찰한테 허위 진술을 하잖아요. 저라면 허위 진술까지는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 범인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고. 그러고 그냥 보니까 가버릴 것 탐정이구나. 네. 아니 근데 제일 처음에 그 예루살렘이었나 거기 가서는 이 사람이 경찰처럼 막 행동을 하길래 의뢰를 받은 거죠 경찰한테. 네, 워낙 잘 되게 나가는 탐정이라. 경찰로서는 조금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섭외를 한 거네요. 그 세계관에서는 전 세계 경찰국에서 이 포아로를 섭외하려고 엄청나게 그 섭외 편지가 와요. 계속 정보가 계속 와. 이 사건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 안 상한다가 있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구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신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왜요? 굳이 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 복수하고 이제 잘 사시면 되지. 저는 신고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요?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워낙에 그 원칙과 소신. 이거 신고하는 건 원칙이 없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건지 안 불쌍한 건지 내 마음속에 판단이 있겠지. 좀 불쌍하다. 이 정도면 처벌 안 받아도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넘었으면 너무한 거다. 처벌해야 된다. 그 나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건 오직까지나 나만의 기준이잖아요. 그 시대의 기준일 수도 있고 시대가 지나면 한 200년 후에 재평가가 되면서 내가 존나 개새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사는 문명 세계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폭력을 국가라는 특정 집단에다가 집중을 시켜놓고 개인 간의 폭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사회잖아요. 그게 문명 사회인데 그래서 형법에서는 각 개인의 복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에서 대리 폭력을 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폭력, 개인적인 복수를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덮어놓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문명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못했지. 해결해주지 못했으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에서 그거를 나중에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국가가 알았다면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서 피해자들한테 해주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가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한번 복수하는 거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얘 좀 들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에서도 그런 것이 만연될 때는 각자의 기준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렇겠네요. 어떤 사람의 높은 기준에서 자의적 해석, 어떤 케이스에 낮은 기준에 의해서 벌어진 자의적 해석 이런 것의 갭이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큰 사건들도 발생할 거고 그래서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맞죠. 법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우리 문명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나만 문명인이지. 문명 사회. 되게 그런 사람이 평소에 버그 먹고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되게 진짜 여기서라도 이미지 세탁해야지.
동방어 정리됐으면 얘기해. 저는 캐릭터를 살려서 뭘 살려? 앞에서는 신고를 안 한다고. 나의 아, 안전이 듣고 확보된 보니까. 순간에 아, 맞아. 아, 근데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나의 안전이 확보된 순간에 그럼 결국엔 한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신고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나도 해코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동의하는 거예요? 가서 신고할 거야. 나도. 그래? 살아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잠깐 그 위장을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 아니고. 그래서 푸아로도 먼저 내려버렸나? 모르는 동네. 그걸 신고했어. 키 영상 있는 거 빨리빨리 아니야? 도망간 거지. 네. 다음 영상에 막 교도소 가서 프로표 들고 사진 찍고 있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야말로 여러분을 선진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저 위대한 지도자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부나 국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정부주의세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개인은 더 못 믿겠어요. 아 진짜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푸아로를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놨나 봐요. 굉장히 원래는 아니, 그런 원래 양심이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막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옷을 계속 몇몇을 고쳐준다는 것도 네. 소설에서 나오는데. 아 거기도 나오는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성격이 원래 그런 걸로 나오는데 그 선이냐 백이냐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안 나와요. 여기서는 되게 철저하게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사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못 본다랑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랑은 좀 조금 다르긴 다르잖아요. 억지로 껴맞춘 것 같아 이분법적 사고라는 건. 자 그리고 소설을 영화화한 것 중에 성공한 게 뭐가 있을까요? 화차. 저기 컨택트 네가 하려고 했던 컨택트 굉장하지. 너무 잘 저는- 만들었어. 저는 뭐 반제장 정도 생각나는데. 용의자 X의 헌신. 아, 그거는 영화가 낫대요? 영화가 더 나은 거. 영화가 살렸다는. 나은 경우.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근데 소설이 대부분 괜찮기 책이- 때문에 영화를 화하는데 음. 그 소설을 잘 살렸다조가 아니라 소설을 뛰어넘었다. 뛰어넘었다. 그러긴 힘들지 않을까. 책은 또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글로는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 그 넘어가더라도 혹은 해석을 또 달리하는 감독들도 있잖아요. 결말 부분을 바꾸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하고 또 뭐 물어본 거예요. 저는 몰라서. 반제장 말고 뭐 있나. 떠오르질 않네요. 여기서 그 푸아로가 아주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그래요? 난 네 얼굴이 싫어서. 그러니까. 어, 그 라쳇이 자기를 경호해달라는 누군가 내 목을 노리고 있다. 경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네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한다고요. 개인적인 그건 제가 생각이라고.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따질 만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아니 뭐 뭔가 음산하다는 등 뭐 이런 책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게 있었겠죠. 책이라면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음산하게 생겼다는 설명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당장 그러고 면전에 대놓고 속으로 생각하시든지. 네, 너무 저번에 면전에 너무 대놓고. 평상시 그지 같다고 그래서 아니 평상시 그지 같은 건 제가 면전에 대놓고. 아니 그지 같은 건 제가 인정하는데 그 장면에 감정이 아니 그지 같은 거는 제 이제 행색에 대한 얘기고 얼굴을 딱 집어서 너의 이제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 지적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부탁 들어주기 싫어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근데- 죽을 것 같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범죄자인 걸 이제 포하로가 알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건 나중에 그 적을 나중에 보고 안 알죠. 거잖아요. 단서를 하나 봐서 아는 거예요. 그건. 네, 얼굴 보고 안 처음에는 게 아니라 얼굴 보고 알면 탐정이 아니라 점쟁이지. 아니 이미 그 대화에서 음. 조니 뎁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걸 감지하죠. 음. 게다가 총을 한번 겨누잖아요. 어. 그렇죠. 난 거기서 욕하지 않은 것만 해도 맞아. 신사적인 대우였다고 봐요. 이미 총을 겨눴는데 그 사람은 미안한 표정 하나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나름대로는 욕인 거예요. 난 네 얼굴이 마음에 그냥 안 욕한 들어. 거라고 난 보는. 그렇구나. 하여튼 저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한다는 이 푸아로가 주제넘게 이 불쌍한 피해자들 동의할 수 없어. 을 앞에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정의를 따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감독이잖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여유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가 그동안 계속 쫓겼는데. 차이구나 올 것이지.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도 할 게 없어요. 옛날에 뭐- 차인 얘기 이런 거라도. 아니, 뭐 원작하고 좀 다른 거는 협박 편지가 여기서 모자이크로 오잖아요. 아 네. 모자이크 저 잡지에 음. 글자들을 오려 붙여서 근데 원작에서는 공모자들이 다 한 글자씩 쓴 걸로. 그게 더 좀 의미 있다. 음.
그리고 여기서는 미셸 파이퍼가 칼에 한번 찔리잖아요. 네.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전 감 잡았어요. 이거 미셸 파이버 자작극이다. 너무 튀어나왔잖아. 그쵸, 너무 그러니까. 아이고 병신같이 만들었어 영화를. 좀 너무 옛날 영화 같았어요. 그리고 맥퀸이 횡령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장부를 태우잖아요. 그 장면도 없어요 본작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암스트롱 가족에 대한 복수를 해준 거잖아요. 네. 아 사람은 역시 잘 살아야겠다. 암스트롱처럼 평소 때 잘 살 덕을 많이 쌓아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함께. 나름 교훈적이야. 아니 나름 교훈을 많이 일부러 많이 준 것 같아. 일부러 그러니까 영화가 촌스러워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이어가지고 교훈을 직접적으로 자꾸. 아니야, 직접적 교훈은 일본식 영화가 직접적 교훈이야. 내레이션으로. 근데 이것도 되게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본 영화 그렇게 보면 나는 내가 본 일본 영화에 그런 거 없네. 일본 영화나 드라마 다 내레이션 주잖아. 교훈을. 박평식 씨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평론가 박평식 씨가 군함도 개봉했을 때 별점 2개인가? 1개 반인가 2개인가를 주면서 생각보다 많이 줬는데. 딱 한 줄 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음악과 미술만 평가하겠다라고 평을 했어요. 난 재밌게 봤는데. 참 이것도 미술은 괜찮아요. 미술은 그렇죠? 네, 풍광이라든지 너무 그 특급 열차의 세트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너무 예쁘잖아. 네. 나도 저 열차에 타고 싶다. 타보고 싶다. 그러고 막 지나가는 장면도 이스탄불도 너무 이쁘고 그냥 눈 쌓인 산 중간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눈사태 나는 장면은 저 설국열차 우라카이 해가지고 설국열차보다 낮게 만들었더만. 그런 그래서 미술은 굉장히 좋고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네. 나는 이 특급 열차가 영화를 보고 알았어. 왜 특급인지. 왜요? 원래는 원래 익스프레스 급행이잖아요. 급행 고속. 그러니까 나는 고속이라서 특급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호화로워서 특급이었던 거야. 호화로워서. 아니 무슨 요리 주문하는 게 양념하진 닭과 어떻게 한 생선 무슨 생선을 해서 주고 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승객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 객차 안에. 그러니까 뒤에 다른 객차들이 붙어 있는데 네. 그 다른 객차들과 이 객차 사이는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채로 진행이 돼요. 그 뒤에는 사람이 있고 있지. 여기 1등석 아니 거기 이제 1등석하고 2등석이 있는 그리고 그 각 객차 칸이 행선지가 달라. 이건 프랑스로 가고 이건 어디로. 그러니까 어디 여기서 이제 분리하는 거지. 처음에 포화로가 이제 10,000원이라고 그건 기억이 나는데. 그쵸, 나중에. 근데 아무것도 그 우글우글 해야 되는데, 산사태 났을 때 우글우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처음에 막 식당에서 서로 막 경계하는 거 보고도 거기서도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목적지는 같지만 나 내리면 헤어질 사람들이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치 그때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는 있는 듯이. 것처럼.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 사람들끼리는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불청객 낀 거잖아요. 이 사람이랑 이제 이 사람들끼리 다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당했던 라쳇이랑 푸아로랑 지인이 있잖아요. 부자.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사람들끼리는 아니까.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은 여행으로 인한 낯선 긴장감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끼리 눈빛 교환한 거죠. 작전 수행하느라고. 그러네. 네. 역시 약쟁이야. 약쟁이가 또 살리네. 앞에 30분 살렸네. 맞네. 그러네. 마지막에 다 타고 가는데 푸아로가 먼저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범행은 모른 척 보내줄 테니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멈춰 있었던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었나? 이러면서 명장 만들기. 그런 거죠. 기차가 멈춰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그 과거에 멈춰 있던 건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제각각 행선지가 있고 그 얘기 내레이션이 나올 때 그 대사가 나올 때 이게 아가사 크리스티가 딱 느꼈던 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설을 구상한 게 진짜로 기차 타면서 구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구상에서 만약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면 하고 소설이 쓰여진 게 이 부분이구나 생각이 그런 들었습니다. 느낌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열차를 타보진 않았지만 왜 유럽 여행 같은 거 배낭여행 하면 유레일 패스 끊어서 막 여행 그 타면은 그런 칸 나눠져 있고 모르는 사람이랑 한 방 써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긴장감 또한 느껴질 그것도 없이 그냥 막 잠만 자고 그러긴 했는데 만약에 언어가 통하면 그런 소통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 이 조니 뎁은 왜 이럽니까 요즘? 왜요? 헛발질해요? 캐리비안의 해적도 요즘 산으로 가고 있잖아 점점. 최근 최근 특별 출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걸 죽어서 나중에 살아날 줄 알았다니까.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왜 있었어. 이렇게 영화를 좀 잘 좀 선택해서 나오지? 왜 조니 뎁 왜 그럽니까? 좀 이혼하고 슬럼프 빠지셨나? 마음이 아픕니다. 조니 뎁 생각하면 진짜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였는데. 저는 미셸 파이퍼 너무 매력적으로 이쁘- 나왔어. 예, 예,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쁘더라고. 늙었는데 이쁜 건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전히 음. 뭐 옛날에 이미숙이 그랬나? 자기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여자로 보이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미숙도 섹시하죠. 미셸 파이퍼 마더에서 보면 미셸 파이퍼 배드신이 나오는데 살짝 아직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뭐 있습니까? 오늘 저기 좀 일찍 끝내지 뭐. 한 줄 평 하세요. 정의인가 정의인가. 오 멋지다. 약쟁이. 따뜻하고 노곤노곤하게 겨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멋있다. 동바. 저스티스 리그에서 음. 지구는 혼자 구할 수 없다. 음.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살인은 혼자 할 수 없냐? 오. 연구했어 연구. 깜깜했네. 여지껏 한 것 중에. 저는 출연진은 특급으로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씨들이 다 생긴 것 같지 않게 마음씨들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까는 방송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 영화 선정해놓고 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좋은 영화 선정해가지고 칭찬할 수 있고 좀 생각해볼 게 많은 영화를 해서 할 테니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약쟁이 다음 영화 정해왔지? 네, 아니요. 네. 2주 연속. 안녕. 잘 자요. 근데 너무 오늘 좀 많이 늦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Just the same. I was too damn shy to even ever say your name. New Year's came and you looked so beautiful. I wanted someone